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카이스트에 있고요. 지금 아이소의 TMB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TMB가 뭔지는 이따 좀 설명드리고, 저는 저기 국제표준을 그동안 진행하면서 한 8개 정도 발간을 했습니다, IS를. 그리고 표준 특허도 몇 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씩 법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많으면 왜 표준을 해야 되고 표준 특허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텐데, 그 아주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어요. 양파 이론이라고 제가 하는데, 이제 특허를 내시면은 돈 많이 버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표준 특허를 잘 내면 돈을 조금씩 법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오늘 시간이 되면 조금 설명을 드리고, 저는 이제 25년 동안 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년퇴임하고 지금 카이스트 교수로 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이소와 IEC의 전반적인 정책 흐름, 도대체 요즘 뭘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는 3개가 있죠. 2개는 민간기구, 하나는 유엔에 속해 있는 기구예요. 그래서 다 국제기구지만 어쨌든 ITU는 사실은 유엔에서 지정한 어떤 기구고, 아이소와 IEC는 민간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개가 전부 다 저기 제네바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지난주에 제네바에 다녀왔고요. 오늘 지금, 갑자기 저도 비를 좀 맞고 왔는데, 어제보다 훨씬 낫죠. 그리고 그 아이소와 IEC가 서로 요즘은 하도 이렇게 융합이잖아요. 전기전자 쪽이 원래 IEC지만 일반 산업은 전부 아이소거든요. 근데 요즘 다 크로스오버해요. 크로스커팅 또는 크로스오버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은 그럼 둘이 같이 해보자. 그래서 조인트를 해서 조인트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서 조인트 테크니컬 커미티를 만들어요. 그런 게 몇 개 있고, 최근에 이슈된 게 퀀텀 양자 기술이 지금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 좀 이따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설립된 거는 보시면 ITU예요. 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저기 뭐죠? 전화기가 나오면서 ITU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사실은 통신이라는 개념으로 텔레커뮤니케이션 유니온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졌고, 유엔 산하 전문기구고요. 제일 또 저게 많습니다. 회원국이. 왜냐하면 유엔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전부 참여하기 때문에 193개국이 아마 지금 거의 200개국까지 간 것 같아요. 근데 표준 개수는 제일 적습니다. 이게 또 서로 민감해서. 그래서 이 ITU랑 관계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임명 문제 때문에 많이 이슈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사실은 전부 이렇게 연계돼 있어요. 미국의 FCC라고 그래서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도 연계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전파나 방송, 위성 주파수 등에 대해서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여기가 표준도 개발하고 보급하고 국제협력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생긴 게 저도 참 몰랐는데 IEC가 먼저 생겼어요. 전기전자가. 그죠? 왜냐하면 전기가 개발되면서 먼저 생겼죠. 개발되고 나니까 항상 그렇죠. 전기가 개발되고 나니까 이거 강나라에서 어떻게 쓰지? 그죠? 어떻게 그러면 전기에다가 꽂지? 하는 꽂는 컨센트부터 표준이 시작된 거죠. 생각해보면. 그리고 어떻게 전류를 흘러보낼 건가? 몇 와트에 몇 헤르츠를 보낼 건가? 암페어는 뭔가? 이런 것들은 전부 표준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IEC가 먼저 만들어졌고, 그리고 현재는 보시면은 약 89개국, 90개국이 넘었어요. 그리고 약 한 8,000종 정도의 지금 표준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소는 2차 대전 직후에 만들어졌죠. 산업표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제일 먼저 시작된 게 뭐냐면 도량형이 되죠. 미터가 뭔지, 그죠? 그럼 킬로미터는 어떻게 하는지 도량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단위들도 표준이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관련된 기계, 공구에 대한 표준들. 이게
나사가 몇 미리볼트인지, 그죠? 이게 몇 홈은 몇 미리볼트다. 그럼 그거 돌리는 너트는 뭐다. 이런 것들이 전부 표준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야 통용이 되니까. 그리고 표준화하겠다는 거는 주로 누가 했냐? 거의 선진국이 먼저 했죠. 그죠? 미국과 독일, 이런 선진국들이 먼저 해요. 왜? 자기 거를 팔아먹고 싶어서. 그럼 특허를 하면 되지? 그럼 그 나라가 그 특허를 안 사죠. 우리도 딴 거 만들지. 시간이 걸려도. 이제 표준을 해줘. 그러면 표준이 됐어. 그러면 통용이 돼. 시장을 공동으로 형성한다? 역시 표준이 가장 우선이다. 그래서 국제 표준에 지금 여기 지금 165개국인데 167개국이 됐거든요. 아이소가. 167개국에 상임이사국이 6개국밖에 없어요. 한국은 지금도 상임이사국에 못 들어갔어요. 순위로 8위예요. 8위. 돈 내고 그 다음에 표준 만들어내고 하는, 그리고 전문가 파견하고 하는 게 지금 현재 8위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요. 최근에 지난 7년 전에 6번째로 발을 딱 디딘 데가 누구냐? 중국이에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그리고 지금 중국 들어갔어요. 스페인, 이태리, 한국, 그 다음에 캐나다, 호주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이죠. 못 들어가요. 자기네들끼리 딱 일종의 큰 카르텔을 형성해놨어요. 6개 국가로 지금. 중국은 워낙 그때 뭐 로비도 잘했고 밀어붙여가지고 된 거고. 그 다음 6개 국가를 상임이사국으로 해놓은 거죠. 상임이사국은 항상 이사국. 그리고 이사국이 20개 국가거든요. 항상 이사국. 그리고 TMB가 15명이에요. 15국가. 그 중에 6개 국가는 항상 그 6개 상임이사국이 채우고 나머지 9개 자리 가지고 3년씩 돌아가면서. 저도 그래서 이제 요번에 올해, 당선이 돼서 TMB로 간신히 들어갔고, 그것도 투표예요. 이렇게 막 경쟁해가지고. 그래서 당선이 됐고, 제가 3년, 그리고 플러스 3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어요. 왜 선진국가가 이렇게 목매일까요? 결국 시장입니다. 저는 이제 진행형 교통 시스템 체계로 계속 그 표준을 만들어내고 ITS,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트 시스템, 여러분 쓰고 계신 내비게이터, 그 다음에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뭐 각종 통신, 그 다음에 하이패스, 그 다음 이런 것들, 그 다음 우리 지금 버스 정보 이런 거 전부 저희 쪽에서 만들어낸 표준이에요. 저희 ITS 기구가. 근데 그 표준을 하는데 표준을 리드한 국가가 25년 전에 누구냐? 미국의 IBM, 그죠? 그리고 독일의 지멘스, 그리고 일본의 파나소닉. 이 세 개의 그 거대한 공룡이 전 세계 ITS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왜? 표준을 미리 했으니. 지금도 1년에 수십조 원 되는 전 세계 시장의 70%를 이 세 개의 공룡이 잡아먹고 있어요. 그죠? 최근에 뭐 많이 들어왔어.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데, 그래봐야 마켓 쉐어가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초기에 시장을 리드하는, 표준을 잡고 리드하는 국가가, 심지어는 인도 가보세요. 인도 가보면 그 지멘스랑 연계되어 있는 영국 그의 회사가 영국 지멘스거든요. 독일 지멘스가 영국 브랜치. 걔네들이 또 어떤 영국계 회사랑 같이 해가지고 그 인도에 있는 IT 시장을 거의 다 먹고 있어요. 독일이 직접 인도에 안 들어가죠. 왜? 인도는 영국화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표준을 갖다가 시장을 만들어주고 그 시스템을 형성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교통정보에 관련된 모든 시스템, 센터 체계, 그 다음에 도로 인프라, 그 다음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디바이스 전부 그 사람들 거예요. 우리는 요즘 간신히 현대자동차나 이런 쪽에서 IT 시장에 좀 진입을 해서 조금씩 마켓 쉐어를 늘려가고 있는 판이죠. 그게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거 나왔잖아요. 그 자율주행에 그래서 저희가 먼저 뛰어들어가고 있고, 현대자동차가 같이 뛰어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관련된 기업들이 다 뛰어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조성환 사장님이 이번에 아이소 회장 되셨어요. 당선이. 예. 그래서 2년 동안 활동하십니다. 올해는 당선자 신분으로 활동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아이소에 주로 속해 있고, 아이소에서 하는 그 회의에 늘 갑니다. 그리고 약 24,000종 정도가 지금
아이소에 퍼블리시 됐죠. 발간이 됐고, 24,000종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슨 환경 표준도 있고, 그 다음에 경영 표준도 있고 다 있어요. 900 시리즈, 600 시리즈, 전부 그런, 표준을 따라야 되는 최근에 ESG도 전부 표준들을 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를 따라야만 인증을 줘요. 인증을. 자, 이제 제가 표준하고 인증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인증을 받을 때는 사람이 와서 주는 인증도 있어요. 그게 전문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그 전문가들 대부분 누구냐? 다 미국하고 유럽 계통 애들이죠. 그죠? 기분 되게 나쁘죠. 그죠?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인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죠. 표준을 먼저 해가지고 인증하는 이 루틴을 따라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나 장비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테스터기. 그죠? 그 인증기거든요. 테스터기가. 그죠? 그게 표준에 따라 맞춰서 이게 장비가 볼테지나 이런 게 됐는지, 암페어가 되는지 체크하는 거잖아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좀 만들죠? 옛날엔 전부 독일 제품이잖아요. 그리고 일본 제품. 대부분 독일 제품하고 지멘스, 파나소닉 거예요. 대부분. 그죠? 이게 뭐냐? 표준을 잡아가지고 전 세계 시장을 전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을 니네들 알아서 만들어. 그 만든 거가 표준에 따라서 진행되는지는 우리가 테스트 해줄게. 이게 표준을 리드하는 국가들이 하는 거죠. 부가가치가 엄청납니다. 표준을 하면서. 우리가 아직 그것도 국가가 우리나라의 젊은 저도 공부할 때,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할 때 표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줬어요. 누군가가. 어떤 선생님이 해줬고,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대학교 때 저는 산업공학을 했기 때문에 표준에 대해서 그래도 한 교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몰랐지. 몸으로 체험해 알아야 되는 상황이라. 근데 일본 가면요, 애초부터 어렸을 때부터 표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요. 표준을. 가르쳐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표준에 아주 엄청 센시티브 합니다. 표준 문제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년 전에 소니 표준에서 져가지고 엄청난 손해본 거 아시죠? 그죠? 여러분 카세트 레코드 녹음하는 거, 소니 베타 방식이 넘버원이에요. 아날로그로는. 그죠? 근데 미국이 장난쳐가지고 뭐에 밀렸어? VHS로 밀려버린 거지. 그죠? 그게 카세트처럼 되고, 그죠?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데, 집에 있는 애완동물 개나 고양이를 긁으면 다 빠지잖아요. 베타 방식은 완전히 블락 모듈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동일한 사이즈지만 녹화도 한 서너 배 더 많이 됐고, 그 다음에 화질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그게 될 줄 알았지, 소니는. 근데 미국이 JVC랑 손잡고 VHS 밀어요. 그래가지고 소니가 져요. 시장에서 모든 집에서 트는 VHS 우리가 영화 테이프, 이거 전부 뭐예요? VCR로 나오는 거예요, VCR로. 베타 방식으로 나온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 얼마나 열통 터져. 대신에 VCR도 카세트를 들어가고 나오게 하는 표준을 만들어주고, VCR은 아무나 만들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원래는 처음에 그것도, 싸뇨, 그 다음에 여러 회사들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많이 보급을 했죠. 근데 소니가 만약에 그게 이겼으면, 소니가 독점을 한 거예요, 전 세계를. 그죠? 근데 아직도 방송국에서 아날로그는 베타 방식으로 쓰고 있다. 그죠? 근데 표준에서 졌다. 그래서 시장에 통용이 안 됐다.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떤 한 기업이 표준을 실패하면 망할 수도 있다 하는 거를 아주 절실하게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가 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와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소는 이사회 카운슬이 있고요. 이사회에 이사회는 20개 국가고, 제너럴 어셈블리는 전 회원국이 다 참여하는 총회죠. 167개 국가. 네. 올해는 브리즈번에서 열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를 전체 관장하는 센트럴 세크리터리엇 중앙사무국이 있고, 그 중앙사무국의 대표가 누구냐? 지금 이제 이 사무총장 세크리터리 제너럴이 있습니다. 서지오 무지카라는 지금 현재 7년째 하고 있어요. 5년 플러스 5년인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프레지던트 커미티가 그 회장 직속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원회에서 그 대표하는 카운슬이 또 몇 개 있습니다. 커미티가. 거기에 이제 전략 커미티가 있고, 핀이라고 그래서 그 재정이 있고, 놈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후보 추천 위원회도 있고, OV 감사위원회도 있습니다. 감독, 관리 감독. 어드바이서 그룹에는 이제 CPAG라고 그래서 일반적인 어드바이서 그룹이 있고요. 플래닝 하는 어드바이저가 있고, IT 어드바이저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그 일종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어드바이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펄리시 데벨롭먼트 커미티라고 그래서 카스코라고 그래서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적합성위원회, 그 다음에 코폴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민간 소비자위원회, 그 다음에 데브코라고 그래서 이제 디벨롭먼트 컨트리, 그러니까 디벨로핑 컨트리, 개발도상국가 지원위원회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TC가 지금 한 30번까지 나와 있는데, 활동하는 거 한 25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테크니컬 커미티, 모든 산업 분야에 있는 기술위원회를 관장을 전체 하는 TMB가 있고요. 테크니컬 커미티는 번호는 330개 정도 있고 250개 활동 중입니다. TMB가 이제 전체 관장하는데 제가 거기에 15인 위원회에 이제 한 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현재의 회장은 울리카라고 스웨덴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차기 회장은 우리 조성환 회장님입니다. 지금 이제 현대 모비스의 사장님. 되게 높은 분이 오늘 회장에 당선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죠. 예, 최초에 중국과 싸워서 이겼어요, 우리가. 예. 그리고 이 주로 회장들은 비상임 이사 국가들 쪽에서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권력 분산을 좀 해야 되니까. 예,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재 부회장들입니다. 크리스톱이라고 이분이 독일 사람인데 현재 지금 정책위원회의 부회장 담당하고 있고, 이 사람이 지금 저희 TMB를 전체 담당하는 스페인 출신의 부회장 헤비어라고 있고요.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 출신인데 지금은 재정 담당하는 부회장으로 있고, 이 사람이 스위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회계입니다. 공식 회계사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가장 권력을 많이 휘두르는 세크리터리 제너럴, 사무총장. 모든 실권은 저 사람한테 다 있습니다. 네, 저 사람이 칠레 출신인데요. 네, 국제기구에서 많이 활동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사람, 요 두 분, 이렇게 해서 전부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들이 전부 스페니쉬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페인 계통과 지금 영국 사람들이 아이소를 거의 장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슬슬 밀고 들어가야죠, 이렇게 해서.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회장님 당선되셨으니까. 네. 그리고 IEC는 조금 구조가 달라요. IEC는 여기 보시면은 executive committee라고 해서 카운슬 밑에 이 집행위원회가 있고요. 거기도 아마 5개가 6개 국가로 되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크게 3개의 보드가 있는데요. 우리 TMB랑 비슷한 게 SMB예요. 아이소의 TMB라고 그러면 IEC SMB. 그래서 저희 TMB 위원들과 SMB 위원들과 2년에 한 번씩은 공동회의를 합니다. 예. 내년에 공동회의가 지금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SMB가 있고요. 여기는 테크니컬 커미티를 전부 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마켓 스트래티지 보드라고 그래서 이거 시장 정책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사회가. 우리나라에도 여기 한 분이 어사인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컨포미티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이제 적합성 위원회도 여기 있습니다. 아까 아이소에는 이제 캐스코라고 해서 있고, 여기는 CAB라고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센트럴 세크리터리가 양쪽에 이렇게 있고요. JTC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IT 테크놀로지 이러면은 사실은 IT는 정보통신 기술인데, 정보통신 기술이잖아요. 근데 정보가 기술인데
전기전자 쪽도 상당히 많이 그 관련이 돼 있고, 일반 산업에도 요즘은 정보 기술이 많이 연계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그러면, 너네 쪽에서 먼저 테크닉 커뮤니티 만들어서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서로 겹쳐 있어요. 그래서 JTC라는 걸 만듭니다. 조인트 테크니컬 커뮤니티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정보화 기술 쪽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쪽에 만들어지면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최근에 빅데이터라든가 AI도 전부 이 안에 JTC 안에 서커뮤니티로 속해 있습니다. 그죠? 스마트시티도 비슷한 유형이에요. 이게 구조적으로 약간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굉장히 많이 정보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쪽도 지금 JTC 안에서 좀 활동합니다. JTC는 사실은 공동으로 주관을 하지만 사실은 어떤 거는 ISO 주관이 세고요. 어떤 거는 IEC 주관이 세요. 네. 그래서 JTC1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최근에 JTC1 말고 최근에 퀀텀 테크놀로지, 양자 기술이 IEC에서 먼저 한국 중심으로, 애트리 중심으로 해서 제안이 되다가 영국이 맞제안을 하고 거기서 공동 이밸리에이션 커뮤니티가 만들어서 운영이 되다가 JTC-Q라고 해서 JTC 퀀텀이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걸로 합의가 IEC와 IEC에서 합의가 됐어요. 제가 지지난주 가서 같은 식으로 합의를 하고 JTC-Q가 만들어지면 여기에는 서커뮤니티가 여러 개 만들어집니다. 퀀텀 테크놀로지에는 퀀텀 컴퓨팅이 있고 퀀텀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등등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국이 뭔가 주도를 하나 해야 돼서 이제 지금 IEC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ISO는 저희들이 이제 도와주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JTC가 또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관심 좀 가지셔야 돼. 이게 또 하나의 큰 시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 예. 그 다음에 ITU는 텔레커뮤니케이션인데 주로 텔레커뮤니케이션에 ITU-R이 있고 ITU-T가 있습니다. ITU-R은 방송, 라디오 쪽이고요. ITU-T는 텔레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과 통신이 나눠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ITU는 유엔 산하 기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조직 자체가 무겁습니다. 그렇죠. 무겁고 그다음 예산 쓰는 거나 이런 것도 조금 쉽지 않고 하는 좀 있는데 아무튼 ITU도 상당히 많은 멤버가 있기 때문에 한국도 지금 되게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 정보통신부가 특별히 여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민간기구가 약간 아니어서 사실은 저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민간에서 알기에는 조금 쉽지 않다. 정부를 통해서 이렇게 다 알려지게 되어 있고요. 특히 주파수 할당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위성 올리잖아요. 위성에서 위성파 날리고, 그 다음에 분류하고, 에스파, 엘파 분류하고 다 하는 것들도 전부 여기서, 조정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ITS 전원통신 5.9기가의 이거를, 전용망으로 할 거냐, 일반 와이파이망으로 풀 거냐 하는 문제도 상당한 부분에서 알력이 있었지만, 미국이 ITU 쪽에서 일반 와이파이 형태로 오픈시키겠다라고 최근에 미국의 FCC가 결정하는 바람에 우리나라도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약간의 알력이 존재하고 있다. 예, 부처 간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도 위원회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다음 기회에 오늘 말고 다음 그것만 해도 한 2시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최근에 ISO에 제가 있는 TMB에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하는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 3년 정도 코비드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19로 인해서 회의가 거의 버추얼리 열렸어요. 그죠? 전부 주로 회의를 하면 1년에 보통 한 TC마다 1년에 2번의 총회를 합니다. 봄 총회, 가을 총회 주로 하는데 그 2번의 총회 때 그 총회 겸 그 다음에
그 참여한 국가들의 한 TC마다 보통 피멤버 회원 국가들이 보통 20에서 3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5멤버라고 해서 저 167개국 중에는 어떤 경우는 피멤버로 들어가고 어떤 경우는 5멤버로 들어가는데 그 피멤버는 적극 투표를 해야 되고요. 5멤버는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되는 거죠. 예, 관여 안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데 보통 제가 있던 TC204, ITS를 관장하는 게 아이소의 전체 TC 중에 그 규모로 보면 네 번째 규모인데 저희가 1년에 2번 총회를 하는데 한 번 총회할 때마다 한 250명 정도 모입니다. 250명. 우리나라에서도 그 중에 한 10%가 우리나라에서 갑니다. 그죠? 그리고 250명 모이는데 거기에 이제 총회 겸 각 그 총회, 그 TC에 소속되어 있는 워킹 그룹들이 같이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워킹 그룹들 모임까지 다 하기 때문에 꽤 많은 숫자가 모이고요. 여기서 논의되는 것도 꽤 많고 주로 봄 총회, 가을 총회에 그 반기별 총회에는 주로 일주일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3일, 월, 화, 수 정도는 전부 워킹 그룹 회의들이 진행되고요. 목, 금에 주로 TC, 플리너리가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워킹 그룹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같이 거기서 정리를 하고 투표를 하고 레졸루션 만들고 하는 것들을 거기서 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것들을 코비드 기간 동안에 못 열었어요. 네트 인연을 아예 못했어요. 그러니까 4번의 회의를. 그러다 보니까 버추얼로 하다 보니까 회의 진행이 상당히 어려워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또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표준은요, 내가 잘났다고 표준 절대 안 됩니다. 그 지멘스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IBM이나 그 다음에 그 파나소닉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표준 만드는 줄 아세요? 자기네들 기술은 여기까지 와 있어. 예를 들면. 그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제가 스마트폰으로 제 위치를 잡는 기술이 있어요. 실내에서. 제가 미터급으로 잡아내요. 그죠? 제가 미터급으로 제 위치를 이렇게 미터 박스로 해서 제 위치를 잡을 수 있어요. 어떤 방법 쓰냐면 와이파이 같은 거 삼각측량 해가지고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미터급으로 잡고 있어요. 근데 제 거를 제가 인도어 내비게이션 하면서 표준을 시키려고 그랬더니 다른 나라에 가서 보니까 다른 나라의 피멤버들이 보니까 얘네들은 그냥 한 5m급으로 이렇게 있어. 5m급으로. 못 잡아. 1m로. 기술이 딸리니까 못 잡지. 그죠? 그럼 제가 1m급으로 표준을 딱 집어넣어. 하자고. 그럼 동의를 안 해. 그죠? 피멤버도 동의해줘야 표준이 되잖아요. 표준의 베이스는 뭐냐? 하모니제이션이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걔네들을 꼬셔. 그렇다고 걔네들 거 5m급 다 받아주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럼 제가 표준을 별로 흥미를 못 느껴요. 제 기술을 팔아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딜을 걸어. 내고를 해. 3m를 표준 만들어요. 3m. 3m에 일종의 요만한 그 박스로 해서 요 정도는 하자. 그럼 걔네들이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라와. 그죠? 그러면 P멤버 중에 좀 기술 있는 데는 5m하고 정말 잘나는 곳은 1m 하고 있는데 못하는 데는 10m도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보기에 쟤네들이 저렇게 해서 한 3m로 한데 우리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다 조인해. 그래서 전부 어그레해줘요. 그래서 표준이 돼요. 그러면 요 3m 했던 애들은 1m 따라오기는 쉬워요. 근데 나머지 애들은 이제 5m 했던 3m 하기 쉬워. 우리는 바로 해주고 표준 만들어서 우리는 팔아먹을 수 있고 나머지 사람 나라들은 이거 안 되겠다 하려니까 뭔가 좀 배워야지. 그래서 1m 한 나라들의 전문가를 불러. 그래서 팔아먹는 거야, 기술. 표준이 거기 있어요. 네. 그죠? 그리고 얘네들 가르쳐줘. 그래서 5m 정도로만 가르쳐줘. 그죠? 그럼 얘네들 계속 따라와, 이렇게 해서. 그죠? 그럼 그 시장은 한국의 기본적인 냄새가 풍기는 시장이 돼버릴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지은 시장이 되는 거야. 걔네들이 뭐 할 때도, 계속 할 때도 한국과 연결하게 돼 있어. 네. 그게 표준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모니제이션. 이거 하려니 얘네들 합의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5m 얘네들 딱 끌어들여 3m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요?
저녁도 먹어야 돼. 그리고 커피도 마셔야 되고. 이게 기술이야. 이게 외교고. 그죠? 그냥 뻗ting기면 절대 안, 그럼 그 사람이 뭐라, 니꺼 특허 가. 그러면 돼. 1m 특허 가. 우리는 3m로 할게. 그럼 안 되는 거죠. 내 특허는 일부 포기. 그죠? 근데 3m를 해놓고 나서 3m를 1m급으로 내려오기 위한, 애큐러시 증대시키기 위한 어떤 특정한 방법을 뭘로 문다? 표준 특허로 문다. 여기가 돈 버는 겁니다. 네. 그죠? 제가 그렇게 해서 몇 개 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준은 공동의 시장을 열어주자. 뭘로? 하모니제이션으로. 스탠다드란 말에 숨어있는 가장 큰 뜻, 하모니제이션. 하모니제이션 하는 주체는 절대적으로 선진국가. 네. 주체가 누구냐? 선진국가. 후진국가 가서 하모니제이션 한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표준은 전부 가진 자들의 노름이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진 자 돼야 돼, 우리가. 그죠? 이미 많이 갖고 있어요, 한국이. 그래서 요즘 최근 이제 많이 우리가 시장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코비드 때문에 이런 얘기를 못하니 저희가 표준을 만들기가 쉬운 게 아니야. 그 외국인들도 똑같아요. 미국이나 뭐 유럽 선진국 애들도 우리랑 뭔가 합의를 하고 싶은데 절대 영상으로는 합의가 안 됩니다. 눈을 마주칠 수가 있어야지. 그죠? 여러분 저 줌 미팅 해보세요. 내 눈은 카메라로 가 있어야 되는데 내 카메라를 안 보고 스크린을 보잖아요. 눈이 초점이 다운되어 있다고. 그죠? 저 사람하고 나랑 눈이 안 마주쳐지는 거야, 둘이. 아이 컨택이 안 되면 필링이 안 통하고. 그죠? 그 무슨 회의가 됩니까? 그냥 루틴하게 하는 것밖에 못 되죠. 프로세스하고 그냥 다큐멘트 그냥 한번 보고 하는 것밖에. 그래서 코비드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코비드 풀리면서 바로 하이브리드로 전환하는 걸 했고, 하이브리드 전환하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가 도로 TC공사가 이번에 모였는데 130명 모였어요. 절반 이상이 모여. 예, 벌써. 그죠?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제 그런 하이브리드 미팅도 이제 그 피지컬 미팅으로 전부 전환하면서 기존에 조금 더 활발한 구조로 가보자. 그래서 TC도 TC가 있고 안에 서커미티가 있고 워킹 그룹이 있는데 서버킹 그룹도 더 만들어서 해봐라. 더 활발하게 하는 그 네 번째 단계까지도 허용을 해줬습니다.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게 허용을 해줬고, 기본 발간물도 지금 그 ISO는 IS, 그 다음에 테크니컬 스펙, 그 다음에 퍼블릭 어베일러블 스탠다드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인터내셔널 워크샵 어그리먼트가 있는데요. 요것도 전부 이렇게 발간물로 존재하고 있고요. IC는 IS하고 TR, 그 다음에 TS랑 파슨이 지어야 되는데 요즘은 전체가 다 발간물 형태로 동일하게 가져가는 걸로 지금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ITU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ISO는 최근에 그래서 최근에 경제도 코비드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거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고, 테크놀로지는 엄청 빨리 발달하고 디지털화 형태로 해서 사회도 지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코비드 때문에 환경 문제 잘 아시죠? 지금 클라이밋 체인지 때문에 엄청나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ISO가 최근에 비전을 바꿨어요. 그래서 Making Lives Easier, Safer and Better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준은 전 세계 이런 식으로 보급하겠다. 그래서 사람의 삶을 조금 더 쉽고, 그 다음에 좀 안전하고, 그 다음에 좀 더 향상된 형태로 바꿔주자. 뭘로? 표준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ITS 표준화를 범용화, 글로벌 수요 맞춤, 다양한 청취를 이렇게 바꿨고, 6대 우선순위로 효과가 뭐냐? 표준 하나 만들면 효과가 뭐냐를 좀 더 강조시키자. 그죠? 그 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 시민들 또는 모든 그 마켓의 니즈를 반영했느냐 하는 니즈 반영. 그 다음에 적시에 보급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 3대 저희가 소위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로서 KPI, 3대 KPI예요. 효과가 있냐, 니즈가 있냐, 적절하게 적절하게 보급을 해줬냐. 표준이 한참 쓰고 있는데 안 나오고 한 5년 뒤에 나와. 그러면 뭔 표준이 소용있어. 그죠? 그래서 이게 시기 적절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적절한 요것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회를 제대로 제공했느냐, 그 다음 캐패시티 빌딩을 해줬느냐, 그 다음에 포용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들도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성 문제가 더 특별히 대두가 되고 있고요. 기후변화 대비해서. 그래서 앞으로 기후변화 대비한 그 표준에 이런 모든 항목들을 집어넣어라 하는 게 하자. 그래서 아이소가 런던에 가서 런던 선언을 합니다. 그죠? 그 UNECC랑 같이 해서, UNFCC랑 같이 해서 런던 선언을 하고 그 런던 선언을 하면서 기후변화 협의에 대해서 유엔에서 만들어 놓은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 지속가능 목표의 13번 클라이밋 액션에 맞춰가지고 앞으로 개발되는 모든 표준들에 혹시 거기에 탄소 문제 연결되어 있거나 기후 문제 연결되어 있거나 환경 문제 연결되어 있으면 반드시 이거를 반영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다가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 개발된 표준도 환경 문제가 적용된 거 또는 기후 문제가 적용된 거에 대해서는 또는 탄소 배출에 관계된 거는 리비전을 해라라고 오더를 내렸어요. 그 오더를 TNB에서 내렸어요. 저도 거기 동의했어요. TNB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액션 플랜을 만들었는데 TNB가 제가 속해 있는 데도 TNB가 그래서 클라이밋에 대한 컨시더레이션 모두 담아라. 커미티들이 전부 고려해라 앞으로. 그리고 그 적절하게 그 대응을 해라. 그 액션에 대해서. 그리고 전부 스테이크홀더들과 사람들을 참여시켜라. 그리고 TNB에 그가 이걸 서포트 해주겠다라는 것도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각 TC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표준을 리비전하고 개발할 때 반영하고 하는 것들을 해라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필요시에 어드바이저들도 배정해 주겠다 하고 지금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특히 에너지 섹터, 그 다음에 교통, 트랜스포트 섹터, 그리고 컨스트럭션, 건설 및 빌딩 섹터 이렇게 세 개 섹터에 지금 풀 오브 어드바이저를 지정해서 지금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죠? 되게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IEC는 그 세 개의 팀과 9개의 골을 만들었어요, 최근에. 그 전략 계획으로.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Enabling a Digital and All Electric Society라는 말로 했고, 여기에 세 가지. 특히 여기서 이제 특히 표준을 만들면 적합성 검증을 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표준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를 각 IEC의 모든 롤들을 여기서 강화시켜 주는 것까지 해서 요거를 하나의 팀 아래. 두 번째 팀은 Fostering Sustainable Society. 이게 지금 아이소가 얘기하는 환경 문제랑 좀 비슷합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강화시켜 주자 하는 문제로. 그 다음에 이런 efficient and safe, sustainable라는 것을 구축해 주고, 그 다음에 솔루션을 만들어서 빨리 서비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 트랜지션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해라. 리뉴어블 에너지에 대해서. 이게 지금 아이소가 갖고 있는 런던 디클레레이션과 동일한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Leading on Trust, Inclusion and Collaboration. 역시 아이소도 포용성을 강조했는데 신뢰성과 포용성 그리고 협력 문제를 강조했죠. 그래서 모든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이해 당사자들과 그 다음에 좋은 가버넌스를 좀 형성해라. 표준 만들 때 조금 더 이 조직 구조를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서 해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포용성 그리고 다양성을 이렇게 확보해라라는 내용들로 지금 이렇게 IEC도 동일한 형태의 전략을 지금 만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All Electric Connected Society란 말에 특히 IEC에서 만든 것들을 조금 더 활용을 넓히면서 그 다음에 이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는 걸로,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퀀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조인 테크니컬 커뮤니티 설치하는 거, 이게 이제 최근에 이슈로 터졌죠.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퀀텀 테크놀로지는 아직도 정확하게 이게 이 기술이다라고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도 시장 형성되기가 좀 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주도할 거냐. 미국이 주도하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주도를 하려고 기술적으로 접근을 했고, 그 다음에 특히 독일이 또 주도하고 하려고 했고, 근데 이거를 아무것도 없는 영국이 끼어들었다는 거지. 영국은 퀀텀에 대해서 별로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영국은 조직을 가지고, 표준 조직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리딩하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헤게모니 싸움이 심해, 지금. 그죠? 이 퀀텀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앞으로 언론에도 좀 나올 거고요.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ISO와 IEC가 서로 합의하에 이게 조인틀리 잘 형성이 될 건가도 사실 의문이고, 된다 그러면 누가 더 리드할 건가, 그리고 또 된다 그러면 어느 나라가 주도를 해서 할 건가, 이 내용들이 지금 만만치 않게 크게 JTC로 터진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결국은 현재 기술이 발전되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전되면서 결코 이제는 표준이 이건 ISO 사이트야, IEC 사이트야라고 이렇게 딱 두부 자르듯이 잘라지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늘 크로스 커팅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어떤 분야에 표준이 하나 큰 분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그 국가기술 표준원 또는 저같이 TMB 이사나 또는 SMB 우리나라 이사 계세요. 그분한테 이렇게 연락해서 표준협회 통하면 다 알 수 있거든요. 연락해서 컨설팅을 좀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이게 아마 다 할걸요? 네, 맞습니다.